네, 안녕하세요. 마포나루입니다. 오늘 요새 좀 10분 강좌가 좀 뜸했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10분 강좌를 열심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그 우리 레이싱 드론에서 쓰는 그 ESC의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ESC 프로토콜은 그 저번에도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FC와 그 ESC 간에 이제 서로 통신을 하는 통신 언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통신 언어들이 상당히 지금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10년 전도 아니고 한 5년 전만 해도 사실 거의 뭐 PWM 아니면은 PPM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비행기나 뭐 자동차 하시던 분들은 다 이제 PPM, PWM을 거의 쓰셨을 겁니다. 예, 그런 게 이제 대부분이다가 이제 드론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프로토콜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 많이 생긴 이유는 그 프로토콜의 이제 속도 때문인데요. 사실 이제 비행기라든지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ESC와 이제 조종기와 수신기 간에 그 빠른 프로토콜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비행기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플랩이라든가 뭐 러더라든가 그런 걸 이제 움직이기 위한 서버를 이제 움직이기 위한 그 프로토콜만 있으면 됐고요. 자동차도 이제 바퀴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뭐 움직이는 속도가 그렇게 빠를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론은 그 얘기가 좀 틀립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모터가 그 ESC 모터를 제어하는 그 속도가 어, 1초에 한 4,000번 이상의 속도 제어 신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보기에는 드론이 뭐 그냥 프로펠러가 4개가 이렇게 움직여서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는 걸로다가 눈으로 보기엔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드론이 공중에서 자유자재로 방향을 잡아가면서 수평을 잡기 위한 그 자이로와 가속계의 신호를 그 FC가 받아가지고 그거를 수평을 잡기 위한 또 아니면 조종기의 스틱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여주기 위한 그런 그 신호를 이제 PID 분석기라는 애가 이제 처리를 수행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베타 플라이트에서 보시면 PID 분석기에 이제 저기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면 베타 플라이트의 컨피규레이터에 보시면 컨피규레이터에 이제 셋업 메뉴에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그 셋업 메뉴 같은
이런 이제 셋업 메뉴들을 이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자이로와 프리퀀시를 업데이트 해주는 부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이로 여기 이제 자이로와 이제 이런 죄송합니다 이게 이런 부분 이런 여기에 보시면은 자이로를 여기 이제 업데이트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PID 루프라는 PID 루프 타임을 설정해 주는 부분인데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MPU 6000 자이로를 쓰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최대 8K하고 8K로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 이거를 이제 좀 정확히 아시는 게 좋은데요. 이제 자이로의 샘플링 레이트는 보통 이제 이 킬로헬츠라는 거는 헬츠가 그러니까 1초에 진동하는 횟수를 이렇게 이제 진동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신호가 이제 진동을 하는데 모터가 이제 진동을 할 수도 있고 신호의 진동 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진동의 주기가 1초면 1Hz가 되는 겁니다. 1Hz가 되는 건데 PID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8kHz라고 되어 있으면 K가 붙으면 1000이지 않습니까? 1000이 이제 1kHz가 되는 건데요. 이 1kHz가 이제 8K니까 8000번의 진동이 있는 겁니다. 8000번의 업데이트 시퀀스를 가진다는 것은 자이로 업데이트 시퀀스가 8000번이라는 것은 FC에서 자이로의 상태 정보를 1초에 8000번을 읽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 밑에 또 PID 루프 프리퀀시라는 건 뭐냐면 PID 루프 프리퀀시가 지금 2K로 설정되어 있는데 우리 보통 8K로 그냥 같이 8K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8K, 2K도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8K, 4K 이렇게 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8K 놓고 쓰는데 8K, 4K를 놓고 쓴다면 4000번을 PID 루프가 이 자이로 샘플링 데이터를 받아서 4000번을 분석을 해서 모터한테 전달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제 프로토콜의 얘기로 들어가 보면 프로토콜의 입장에서는 1초에 이제 4000번의 데이터를 1초에 4000번의 데이터를 이거를 ESC에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PID 루프가 이제 4K로 요게 이제 4K로 돼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4K kHz 샘플링 레이트를 PID 루프 레이트를 가지고 있을 때 4000번의 데이터를 PID가 분석을 해내서 ESC에 던져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ESC가 4000번 FC와 ESC 간의 데이터 통신 속도는 1초에 4000번을 수행할 수 있는 4000kHz 4kHz
최소한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1초에 4,000번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ESC 프로토콜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드론이 그 대부분 그 우리가 조종을 하시는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아크로 모드로 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드론을 내가 지금 스틱으로 전부 내가 조종을 하고 있다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내가 드론을 조종하면서 실제 내가 조종하는 거는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90%는 FC가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드론을 공중에 띄워서 내가 스틱으로 중심을 딱 잡아서 이렇게 호버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해도 내가 하는 거는 1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컴퓨터가 90%를 잡아주는 겁니다. 왜 뭐 그 주변에 지금 바람이 분다든지 뭐 아니면 기체가 공중에 있으면 관성의 법칙을 모두 그대로 받거든요. 그래서 스틱을 조금만 움직여도 돌고 있는 힘, 주변의 바람의 힘, 중력의 힘, 가고 있는 관성의 힘, 가속도의 힘, 모든 것들이 지금 막 드론에 다 와서 부딪히고 있는데 그걸 사람이 손가락으로다가 그 중심을 잡는다는 건 바늘 끝으로다가 동전을 잡고 있는 거랑 똑같은, 동전을 세워놓고 균형을 잡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뭐 인간이 아무리 뭐 능력이 좋다 해도 뭐 서커스에 보면 가끔 마술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건 하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내가 대단하게 뭐 중심을 잡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해도 실제적으로는 PID 컨트롤러가 다 그걸 잡고 있는 거고요. 나는 그냥 스틱으로는 그 방향만 조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한테 방향만 조금 알려주고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 드론을 제어해서 모터 4개를 각각 제어해서 내가 스틱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그래도 사람이 조종하는 거가 쉽게 조종할 수 쉽게끔 이렇게 드론을 제어해 주는 거에는 90%는 컴퓨터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ESC가 이제 상당히 많은 그 데이터를 그 FC로부터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이제 비행기나 자동차에서 쓰던 그 PWM이나 PPM보다 더 빠른 그 ESC 프로토콜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미니코드에서 사용하는 그 대부분의 ESC 펌웨어 목록은 좀 왼쪽에 위에 보시는 것처럼 BLLE, BLLE-S, BLLE-32, 시몬 K, 키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키스 FC하고 키스 ESC 쓰시는 분들은 키스가 이제 그 키스의 전용의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의 프로토콜을 쓰시고요. 레이싱 드론 하시는 분들 키스들 많이 쓰시는데 키스가 이제 좀 안정성이 좋고 32kHz 여기도 자이로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들 많이 쓰는데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BLLE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BLLE-S하고 BLLE-32를 요즘은 BLLE로 거의 이제 평정이 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BLLE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BLLE를 그 전에 이제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더 하시면 프로토콜 속도를 보시면 그래서 PWM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콜의 이제 응답 속도를 보면은 1000 마이크로세컨드, 2000 마이크로세컨드까지 지원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 여기 원샷이나 멀티샷까지는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예. 그 아날로그 방식하고 그 저기 아날로그 방식하고 그 디지털 방식의 이제 그 차이점을 보면은 그 아날로그 방식은 아날로그 방식은 보면은 이제 진폭 변조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전달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폭 변조라는 게 뭐냐면 그 아날로그 진폭 변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는 다 이제 DC 전압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DC 전압이 이제 하위가 이제 그라운드가 0이고 위에 이제 그 상위 전압을 보통 이제 ESC의 시그널이 5V를 쓰는데요. 그래서 이제 진폭 변조라는 게 뭐냐면 이제 0V와 5V 사이에서의 이제 진폭을 가지고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진폭이 이제 길어지는 경우 그리고 짧은 경우 뭐 중간 경우 그래서 요거를 1부터 뭐 1000까지 뭐 내지는 뭐 이렇게 숫자를 정해 놓고 ESC와 통신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주고 받을 때 여기 짧게 오면 속도를 줄이고 길게 오면 모터의 속도를 느리고 이렇게 하게끔 신호를 정해놓고 주고받는 거를 이게 이제 아날로그 방식의 이제 PWM과 PPM 그리고 원샷, 멀티샷 까지의 방식이 이제 이런 형태의 신호 방식이고요. 이제 D샵부터는 디지털 방식인데요. 디지털은 이제 이런 그 주파수 변조 방식, 진폭 변조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방식은 그 신호 자체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뭐 1초라고 하면 1초 안에 데이터를 디지털은 0 아니면 1이죠. 0과 1 요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디지털이 제일 간단한데 그걸 분석해내는 게 복잡해내는 거죠. 그래서 신호가 1초에 뭐 여기 위에 5V는 1이 되는 거고요. 밑에 0V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0101을 이제 그 1초에 초를 뭐 1초로 안 쓰죠. 뭐 마이크로세컨드 단위로다가 이제 쓰는데 요걸 1초에 이제 0이 몇 번 들어갔고 1이 몇 번 왔고 0이 몇 번 왔고 요거를 이제 8비트를 쓰는 그 우리 그 BLE S 같은 경우 BLE S는 이제 8비트인데요. 8비트니까 이제 이걸 8비트 단위로다가 쪼개서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값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BLE S는 32는 이게 32비트입니다. 32비트여서 32비트 단위로 숫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패킷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디지털 통신 단위에서는 패킷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8비트 단위의 이제 패킷을 쓰는 게 이제 BLE S고요. 32비트 단위의 패킷을 쓰는 게 BLE 32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도에 대한 비교를 해보면 제일 빠른 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빠른 게 D샷이죠. 그래서 D샷 32가 가장 이제 빠르고요. D샷 1200이 이제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멀티샷
예. 그리고 이제 D샷 600, 예. 이렇게 돼 있고 D샷 300, 예. 그리고 예. 이런 형태로다가 지금 예, 그 속도는 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D샷 1200을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내가 이게 가장 좋아 보이잖아요. 엄청 거의 뭐 D샷 600의 두 배가 되는데 한 두 배 정도 되는 예, 속도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D샷 1200을 써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D샷 1200 같은 경우에 응답 속도가 13.4 마이크로 세컨드입니다. 응답 속도. 그러려면은 이거 킬로헤르츠 그러니까 이 응답 속도를 이 13.4 마이크로 세컨드의 응답 속도를 보장을 해주려면 PID 루프 사이클이 거의 뭐 한 40kHz 정도 예, 돌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8K 놓고 쓰잖아요. 근데 한 40K 정도 놓고 써야 사실 이 응답 속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MPU 말고 ICM2060이 같은 그 자이로 MPU를 쓴다라고 해도 그 32K PID 루프가 최고죠. 그래서 PID 루프가 이 D샷 1200 정도의 속도까지도 사실 지원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D샷 600이 그 가장 좋고요. 그래서 지금 베타 플라이트 4.0에서 그 PID 루프의 타임 32K를 그 지원을 이제 포기를 한 이유가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 더 이상 빨라지면 사실 ESC의 프로토콜도 빨라봤자 지원을 못하는 예, 상황인데 예,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로스가 발생을 합니다. 예, 이게 서로 그 FC가 이제 그 ESC의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두 개의 궁합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좀 정확히 이제 그 두 개의 FC와 ESC 간에 정확히 데이터의 이제 로스가 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FC가 더 이제 그 MPU의 속도가 더 좋아져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D샷 1200이 가장 좋고요. 그 FC에서 주는 데이터는 충분히 이제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ESC를 구입을 하실 때 그 BLLE 32가 지원되는 32비트 ESC를 구입하게 되시면 예, 그러면 이제 D샷 1200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D샷 1200을 쓸 수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그 FC가 그러려면 사실 그 F7 예, 이상의 FC를 사실 사용하는 게 맞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산 차에다 비교하자면 예, 아반떼 차에다가 벤츠 엔진을 얹은 이렇게 서로가 안 맞는 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맞춰지려면 FC의 성능도 올라가야 되고 ESC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그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D샷 300하고 600을 현재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 이제 밴드 같은 경우에서 이제 공구를 이제 앞전에 1차 공구를 했던 것 중에 이제 그 레이스타 ESC 같은 경우에 그 라이트 버전이 있고 이제 프로 V2 버전이 있는데 그 라이트 버전 같은 경우에는 D샷 300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V2 같은 경우에는 D샷 600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라이트 버전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D샷 300이니까 D샷 300으로 이제 그 컨피그레이터에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600을 쓰는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V2 같은 경우는 600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ESC는 사실 프로토콜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상당히 이제 이게 좀 기술적인 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정도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사실 뭐 여기서 뭐 ESC의 프로토콜을 분석을 해서 뭐 새로운 ESC를 만들자고 하는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지연 시간 계산이라든가 이런 거가 이제 좀 내용을 제가 이제 블로그에는 좀 깊게 써놨는데, 굳이 뭐 이런 정도의 내용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D샷 한 300이나 600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한 가지 이제 좀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거는 BLE 32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BLE 컨피그레이터가 있습니다. BLE 설정하는.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이제 찾아보면은 BLE 컨피그레이터라는 게 또 있습니다. BLE 스윗. BLE 스윗이 있고 BLE 컨피그레이터가 있는데요. BLE 스윗은 BLE 32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이제 BLE 컨피그레이터는 그 BLE S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BLE S를 설정하실 때는 BLE 컨피그레이터를 이렇게 이제 크롬 웹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갖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BLE 32 그 ESC를 사용하실 때는 BLE 스윗이라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다운을 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제 블로그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BLE 이 스윗 그 프로그램의 사용법하고 또 BLE S를 설정해서 하는 사용법하고 그 각각의 사용법을 제가 블로그에다가 다 정리를 해놓고 유튜브 그 영상으로도 한번 제가 예전에 다 한번 강의를 했었으니까요. 그거 더 이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이나 셋업 하다가 좀 의문이 생기는 셋업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ESC 프로토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뭐 이 프로토콜별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하게 얘기하면 머리만 아프고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ESC 프로토콜에 대한 강좌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요새 보니까 밴드에서 그 PID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PID에 대한 부분하고 우리 이제 GPS 레스큐 설정 그 부분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다음 시간부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포나루였습니다.